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 배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랭그래프로 만든 AI 에이전트를 랭스미스를 통해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기트허브 연결부터 API 엔드포인트 획득, SDK 클라이언트 활용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총 8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먼저 기트허브 저장소 연결 방법을 알아보고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 설정 과정을 살펴봅니다. 배포 완료 후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하는 방법과 API URL을 획득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랭그래프 SDK 클라이언트 사용법과 상태, 유지 에이전트 호스팅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배포 전략과 문제 해결 방법까지 총 8가지 주제를 학습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트허브 저장소 연결입니다.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의 가장 큰 장점은 기트허브와의 완벽한 연동입니다. 저장소를 랭스미스 콘솔에 연결하면 자동 배포 파이프라인이 구축됩니다. 이제 코드를 수정하고 기트허브에 푸시하기만 하면 랭스미스가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재배포를 진행합니다. 더 이상 서버 설정이나 다커 이미지 빌드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랭스미스 배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랭그래프 JSON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저장소 루트에 없으면 랭스미스는 프로젝트를 인식하지 못해 배포가 실패합니다. 랭그래프 JSON은 배포 설정 파일로 그래프스 항목에 배포할 에이전트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 파일을 빠뜨리는 것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랭그래프 JSON 파일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스 항목에서 콜론 앞부분은 파일 경로를, 콜론 뒤는 배포할 그래프 객체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 예제에서는 SRC 제이전트 그래프 파일에서 그래프라는 이름의 객체를 찾아 배포합니다. env 항목은 환경 변수 템플릿 파일을 지정하는데 이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하나의 파일에 여러 그래프가 있더라도 특정 그래프만 선택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랭스미스 콘솔에서 실제 배포 설정을 진행합니다. 디플로이먼트 섹션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배포를 생성합니다. 기트허브 저장소와 배포할 브랜치를 선택하고 필요한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콘솔 인터페이스는 매우 직관적이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배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랭스미스가 자동으로 빌드와 배포를 진행합니다. 환경 변수 관리는 보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API 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로 기트허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env example 파일은 환경 변수의 템플릿만 제공하고 실제 키 값은 랭스미스 콘솔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기트허브에 env 파일을 그대로 커밋하는 것은 보안상 매우 위험한 실수이니 반드시 기타이니어리에 env를 추가하고 실제 키는 콘솔에서 관리하세요. env example 파일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실제 키 값 대신 UIPI 키의 HR와 같은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합니다. 이 파일은 기트허브에 올려도 안전하며 필요한 환경 변수의 형식을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픈AI API 키, 랭체인 API 키 등 필요한 모든 환경 변수를 템플릿 형태로 정의합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랭스미스 콘솔에서 이 값들을 안전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랭스미스 스튜디오에서 바로 에이전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로 별도의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배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에이전트의 동작을 테스트하며 로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강력한 디버깅 도구를 활용하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성공하면 고유한 API 엔드포인트 URL을 받게 됩니다. 이 URL은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배포된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웹앱, 모바일 앱, 다른 서비스 등 어디서든 이 API를 통해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AI 에이전트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랭그래프 SDK를 사용하면 파이산 코드에서 배포된 에이전트를 매우 쉽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SDK는 복잡한 HTTP 통신, 스트리밍 처리, 상태 관리, 에러 핸들링을 모두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인프라 관련 세부 사항은 SDK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파이산으로 작성된 백엔드 서버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랭그래프 SDK 클라이언트 사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get 클라이언트 함수로 API URL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스레드즈 create로 새로운 대화 스레드를 만듭니다. 런즈 스트림 메서드를 호출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응답을 받는데 이때 스레드 아이디, 에이전트 이름, 입력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async for loop를 사용하여 응답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살려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랭스미스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상태를 유지하는 스테이트풀 에이전트를 호스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레드 기반 상태 관리를 통해 사용자별 세션을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챗봇이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며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랭스미스가 모든 상태 관리를 처리해줍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브랜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브랜치는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고 디벨로프 브랜치는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처 브랜치에서는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개발 중인 기능을 스테이징에서 먼저 검증하고 안정성이 확인된 코드만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GitHub 액션즈를 사용한 브랜치별 배포 설정 예제입니다. 메인과 디벨로프 브랜치에 푸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워크플로우가 시행됩니다. if 조건문을 통해 메인 브랜치는 프로덕션 환경에, 디벨로프 브랜치는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브랜치 전략을 자동화하여 사람의 실수를 방지하고 배포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설정을 기반으로 더 복잡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합니다. 랭스미스 프로젝트의 표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랭그래프 JSON은 배포 설정을 담당하고 파이프로젝트 으타멜은 프로젝트의 의존성을 관리합니다. 그래프 파이에는 실제 에이전트 로직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파일이 명확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따르면 팀원들과 협업할 때도 일관성 있는 코드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디렉토리에는 랭그래프 JSON, 파이프로젝트 타멜, env, example, 기타이니어리가 위치합니다. SRC 에이전트 폴더 안에 그래프 파일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에이전트 로직입니다. 이 구조는 랭스미스가 인식할 수 있는 표준 레이아웃이며 랭그래프 JSON은 반드시 루트에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구조를 기본으로 사용하면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랭스미스의 자동 배포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GitHub에 커밋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재배포가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다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쿠버네이티즈 설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자동화되었습니다. 개발자는 코드 작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인프라 관리는 랭스미스에 맡기면 됩니다. 배포가 실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랭그래프 JSON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저장소 루트에 있는지, 그래프스 항목의 경로가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환경 변수 설정도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랭스미스 콘솔의 로그를 확인하면 구체적인 에러 메시지를 볼 수 있으니 로그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설정 파일이나 환경 변수 관련 이슈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기 위해
GitHub 저장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설정 파일은 무엇인가요? 한 번, requirements.txt 2번, langgraph.json 3번, docker compose yml 4번, config yml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langgraph.json입니다. langgraph.json 파일은 랭스미스가 프로젝트를 인식하고 배포할 에이전트의 경로를 지정하는 필수 설정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랭스미스는 프로젝트를 인식하지 못해 배포가 실패합니다. 그래프스 항목에 배포할 에이전트의 경로를 지정하며 반드시 저장소 루트에 위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langgraph.json 파일에서 그래프스 항목에 SRC 제이전트 그래프 파일, 그래프라고 작성했을 때 이 표기법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한 번, SRC 에이전트 폴더의 모든 그래프 파일을 배포한다. 두 번, 그래프 파일 전체를 하나의 그래프로 인식하여 배포한다. 세 번, 해당 파일 경로에서 그래프라는 이름의 객체를 찾아 배포한다. 네 번, 그래프라는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배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콜론 뒤에 그래프는 해당 파이산 파일 내에서 배포할 특정 객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랭스미스는 SRC 제이전트 그래프 파일에서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랭그래프 객체를 찾아 이를 배포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하나의 파일에 여러 그래프가 있더라도 특정 그래프만 선택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에서 GitHub 연동 방식이 기존 배포 방식에 비해 갖는 핵심적인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다커 이미지 크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준다. 두 번, 코드 변경 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재배포를 진행한다. 세 번, GitHub 액션즈 워크플로우를 자동 생성해준다. 4번, 버전 관리 없이도 롤백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랭스미스의 GitHub 연동 기능의 핵심 장점은 코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재배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서버 구축, 다커 이미지 생성, 쿠버네티스 설정 등 복잡한 작업을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반복해야 했지만 GitHub 연동을 통해 새로운 커밋이 푸시되면 랭스미스가 자동으로 재배포를 처리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 시 환경 변수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은? 한 번, env 파일을 GitHub에 함께 커밋하여 배포 시 자동으로 적용되게 한다. 두 번, env example만 GitHub에 올리고 실제 키는 랭스미스 콘솔에서 설정한다. 세 번, langgraph.json의 env 항목에 모든 API 키를 직접 작성한다. 네 번, 파이 프로젝트 오타멜의 환경 변수를 정의하면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배포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민감한 정보인 API 키 등은 절대 GitHub에 올리면 안 됩니다. env 파일을 그대로 커밋하는 것은 보안상 매우 위험한 실수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env example 파일만 GitHub에 올려 필요한 환경 변수의 템플릿을 공유하고 실제 API 키와 민감한 값들은 랭스미스 콘솔의 환경 변수 설정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프로젝트 구조에서 각 파일의 역할을 잘못 설명한 것은? 한 번, langgraph.json은 배포할 에이전트의 경로와 환경 변수 파일 위치를 지정한다. 두 번, 파이 프로젝트 으타멜은 프로젝트의 의존성, 즉 라이브러리를 정의한다. 세 번, env example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사용될 API 키가 저장된다. 네 번, 그래프 파이는 랭그래프 에이전트의 로직이 정의된 파일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env example은 실제 API 키가 저장되는 파일이 아닙니다. 이 파일은 필요한 환경 변수의 형식과 이름을 보여주는 템플릿 역할을 합니다. 실제 API 키와 민감한 정보는 env 파일, GitHub에 올리지 않음, 이나 랭스미스 콘솔의 환경 변수 설정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env example에는 실제 값 대신 URPI 키의 CRU와 같은 플레이스홀더가 들어갑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랭스미스를 카페에서 직접 만든 레시피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것에 비유할 때 기트허브 저장소와 랭스미스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한 번, 기트허브는 프랜차이즈 본사이고 랭스미스는 각 지점의 주방장이다. 두 번, 기트허브는 레시피 노트이고 랭스미스는 레시피를 읽어 요리를 만들어주는 주방 시스템이다. 세 번, 기트허브는 고객 주문 시스템이고 랭스미스는 결제 처리 시스템이다. 네 번, 기트허브는 식자재 공급업체이고 랭스미스는 완성된 요리를 배달하는 서비스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기트허브 저장소는 요리사의 레시피 노트에 비유됩니다. 개발한 AI 에이전트의 모든 코드와 설정이 이 노트에 담겨 있고 랭스미스는 이 레시피 노트를 읽어서 실제로 요리를 만들어주는 주방 시스템입니다. 레시피 노트인 기트허브가 없으면 주방인 랭스미스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기트허브 연결 없이는 랭스미스가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실무에서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의 기트허브 연동을 활용한 브랜치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예시는? 한 번, 모든 브랜치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프로덕션에 자동 배포한다. 두 번, 메인 브랜치는 프로덕션에, 디벨로프 브랜치는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하도록 구성한다. 세 번, 피처 브랜치마다 별도의 랭스미스 계정을 생성하여 배포한다. 네 번, 릴리즈 태그가 붙은 커밋만 수동으로 배포 버튼을 눌러 배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실무에서는 메인 브랜치에 머지되면 프로덕션 환경에 자동 배포하고 디벨로프 브랜치는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 중인 기능은 스테이징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검증이 완료된 코드만 메인 브랜치를 통해 실제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김계발 씨가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를 처음 시도할 때 배포가 실패했다면 다음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과 해결책의 조합은? 한 번, 원인은 파이산 버전 불일치, 해결은 로컬 파이산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두 번, 원인은 랭그래프 JSON 파일 누락, 해결은 저장소 루트의 랭그래프 JSON 파일 생성 및 그래프스 항목 설정. 세 번, 원인은 기트허브 저장소가 프라이버트, 해결은 저장소를 퍼블릭으로 변경. 네 번, 원인은 인터넷 연결 불안정, 해결은 더 빠른 네트워크로 전환 후 재시도. 정답은 2번입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랭그래프 JSON 파일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랭스미스가 프로젝트를 인식하지 못해 배포가 실패합니다. 해결책은 저장소 루트에 랭그래프 JSON 파일을 생성하고 그래프스 항목에 배포할 에이전트의 경로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랭스미스 디플로이먼트 배포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트허브 연결부터 실무 배포 전략까지 클라우드 배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AI 에이전트를 실제 서비스로 배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